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FOMC, 이제 5월 FOMC를 3주?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5월 4일이 FOMC 회의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5월 6일 금요일 날 이제 5월 FOMC 결과를 또 받아들게 됩니다. 그 긴장감이 여전하죠. 그런 와중에 시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시장은 쉬지 않습니다. 시장은 쉬지 않고 조정 국면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자금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기관 유동성들, 버티크 자금들이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승부가 되지 않으니 중소형주로 틈새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오랜만에 이제 시장 위주로 이후에 종목 섹터에 대한 의견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환율 여전히 1236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미국 시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론 주가가 지금 공격에 딱 떠 있는데, 마이크론 주가가 보시다시피 안 좋죠? 추이를 쭉 보시면은 제가 마이크론을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쌍봉 그림 아닙니까? 그죠? 월봉상이 약간 쌍봉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20개월선이 깨지고 있죠. S&P 500 지수 보여드릴게요. S&P 500 지수 20개월선 안 깨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20개월선 살짝 빠져 있는데 아직까지 걸터 있죠. 근데 반도체 지수는 이제 20개월선 딱 맞닥뜨려 있는데, 마이크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동일한 업황으로 움직이는 마이크론은 지난 연말에 터치하고 다시 깨져서 그림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움직임.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보시면은 완벽한 헤드앤숄더 형태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어깨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그 어깨를 넘지 못한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색깔 자체가.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어깨, 여기 어깨. 약간 헤드앤숄더를 주의해야 되는 구조예요. 보통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박스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황 지수에 입각한 시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 저는 주식을 좀 자산은 자산 관리니까 돈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이 키우는 국면이냐 지키는 국면이냐 이 판단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죽하면은 제가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겠어요. 이 작년부터 시황으로 보면은 제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연초부터 현금화해서, 작년부터 현금 보유하고 지금까지 있는 투자자가, 저는 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크고 화려한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변동성의 작은 수익을 포기하고, 큰 어떤 이번 마디의 하단을 기다리고 있는 현금 보유자라면 상당한 투자 고수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1년 넘게 지지고 볶고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조정 중인 것이고,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테마성, 예를 들어서 업종 섹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구조, 그리고 중국까지도 지금 봉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 자체, 지금 인플레 요인도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는 요인이에요. 사실상 미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시장이 올라가기 좀 어렵고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전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그나마 상황이 뭔가 좀 괜찮은 업종 섹터들이 대부분 작은 산업, 작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선주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비슷한 양상인 거죠. 뭐 우리가 LNG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전에 원래 있어 왔던 구조예요. 그리고 저는 산업재가 그렇게 크게 좋아진다고 보진 않거든요. 지금 경기 자체가. 근데 LNG 업황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가속화되는, 그죠? 예, 러시아 송유관 자체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디폴트 상황이 돼버리고, 오히려 미국 LNG를 유럽이 갖다 써야 되는 이런 아주 급변한 상황에서 수혜보는 산업 섹터가 오히려 아주 강력한 시세를 주는, 대형주 쪽에서는 뭐 그런 조선산업 정도, 산업적으로 좀 크니까 그런 정도이고, 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켓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탑다운 분석에 시장에 기반한 전략을 짤 때 시장이 주식시장 전략을 상승으로 놓고, 시장을 상승으로 놓고 그 상승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파생하는 어떤 전략이 아시다시피 탑다운이에요. 근데 이 탑다운은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이 이런 박스장에서 롱숏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게 방향이 안 나오고 마켓이 이러고 있으니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변동성만 주고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시장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장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종목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도 큰 종목 섹터나 민감한, 경기에 민감하거나 시장 유동성에 민감한 종목군들은 잘 못 움직이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소형 테마나 혹은 뭐 이게 모멘텀 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멘텀을 받는 쪽으로만 이제 좀 특화되는 시세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시세 판단 능력이나 이게 더,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지면은요, 이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이 해당되는 테마와 모멘텀을 받는 업종 섹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시황도 공부를 안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리고 시장으로 가는 거는 시장으로 이제 방향이 만들어지려면 이건 이제 그 경기, 지금은 이제 경기, 항상 주식시장 영원한 테마는 경기이자 실적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죠. 유동성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시장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힘들죠. 이게 지금 힘들어요.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우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 플레이가 지금 안 되니까. 이 플레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작년에 주식 팔아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투자자가 탑다운 분석 내지는 마켓 트레이더로서는 최고의 전략이다, 오히려. 제가 2700에 이번 2월, 1월 달에 2700 이하는 사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성과가 안 나오죠. 그것도 나름대로 시황 전략으로는 아주, 제가 여기서 매도 얘기를 했던 입장이니까, 그죠? 뭐 계속 봐오셨으면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올해 연초의 전략에도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시장 더 빠진다, 여기서 사야 된다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죠. 그리고 제가 시황 전략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가자.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더 가야 될 것 같다. 아래가 좀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본단 말이에요, 시장은. 그러니까 이 시장 방향성 자체는 오히려 아래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전략은 지금 안 되는 거죠. 이쪽 전략은 여전히 휴식이고, 쉬어야 되고, 방어에 주력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근데 주식시장은 다 쉬질 않아요. 절대 다 쉬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다 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예, 항상 플레이를 합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거래에 참여하고 혹은 어떤 결정을 하기 마련인데, 마켓 포지션은 안 나옵니다. 시장은 아직은 오히려 좀 저는 방어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종목들 좀 움직이니까 뭔가 이제 막 꿈에 부풀고 혹은 욕심이 막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아직 공격할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들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금 5월 4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5월 5일이고 실제로 우리 시장이 6일 날 이제 반영되는 5월 FOMC는 0.5%는 확실하죠. 이게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이 91%니까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변수가 아닌데 제 예상으로는 일단 5월에 일단 재료가 한번 노출되고 나면 5월부터 6월 회의가 이제 6월 중순이니까 조금 시장 자체는 좀 흡수를 할 수 있는데 QT가 지금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죠. 이것도 950억 달러 상한으로 해서 일단 채권 매각하지 않고 연장하지 않는다.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MBS하고 국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의 나와서 QT도 시장에 얼추 이제 노출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흡수하거나 혹은 반영을 해버리면 돼요. 반영은 이제 조정이에요. 조정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요거 지금 5월 4일 앞두고 시장 조정이 좀 나와버리면은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갖고 또 반등이 한번 나갈 거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6월 회의가 또 0.75% 얘기가 슬슬 나와요. 이건 더 빠른 긴축이거든요. 근데 요 5월 회의에서 만약에 인터뷰에서 더욱 빠른 어떤 인플레이션 대응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장은 0.75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6월 달까지 또 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유동성 조정은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지수 데이터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저는 저건 이번 유동성 조정은 아직 덜 나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고, 마무리는 여기 깨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미국도 여기 깨지고 중국도 저점 한번 깨고 미국도 저점 한번 깨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아직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 3월이 찐바닥이 아니었네, 하나가 더 있겠구나 라는 경계를 아직은 조금 가지고 가시고, 다시 말해서 롱텀으로 시황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환율의 상승은 당연한 거죠. 미국채 금리가 3% 넘어가겠죠. 지금 2.88까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뭔가 지금 평화로워 보이지만 미국채 금리 3% 넘어가면 약간 얘기가 달라요. 2018년도에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도 뭐 당연히 달러가 계속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일드 커브 컨트롤 한다고 0.5%의 금리 잡아놓고 있어요. 근데 미국 채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니까 기축통화국가 간의 금리 차가 크게 나오니까 달러와의 초강세가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10년물 채권금리도 지금 역전됐거든요. 미국 채금리가 여러분 중국 국채금리보다 이자를 많이 줍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유럽은 뭐 좀 따라는 가지만 미국보다 느리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달러 초강세 계속 되니까 환율도 지금 뭐 1250 단기적으로 넘어갈 구조고, 그렇게 되면은 당장은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우리 시장을 강하게 들어올 리 없고, 그죠? 이머징을 공격적으로 살 이유가 없죠. 이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중소형주가 되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나 시장이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놀지 않으니까 놀지 못하는 자금들이 그나마 뭔가 지금 조금이라도 나은 것들,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는 것들, 뭐 이런 쪽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환율은 제가 차트를 굳이 이제 그림으로 말로 다 했으니까 그림은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아직은 2주 남았어요. 2주하고 좀 더 남았어요. 거래일수로 따지면 이제 내일 포함을 하면 이제 10하루 남았습니다. 봉이 11개가 나오면은 이제 FOMC 회의 당일인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면 여기까지예요. 이 정도까지 아닌가. 많이 나가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시황 대처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저는 매도라는 겁니다. 여기는 매도하는 반등이 되는 거예요. 매도하는 반등이라고 보고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고요. 소형주를 잠깐 한번 봅시다. 이 코스닥이 제가 지금 높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죠. 긴축을 하는 거에 비하면 코스닥이 너무 높은데, 그런데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연동하고요. 물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라는 시가총 1위 종목이 유무상증자가 아직까지 일정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의 왜곡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소형주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그림이 지금 소형주 차트인데요. 완전 딴 세상입니다. 소형주는 지금 오히려 여기 라인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죠? 여기 단기적인 저항 추세를 지금 넘어서, 뭐 정 고점도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소형주 차트는 넘어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사실은 수익의 기회는 그래서 작은 종목들에서나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산이 좀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은 이걸 포기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혹은 뭐 큰 어떤 그 계좌에 저 같은 경우는 되는 장에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취하고 좀 안 될 때는 쉬어도 된다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뭐 못 쉬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차피 뭔가 수익을 그래도 당장에 취하고자 하시면 중소형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되느냐? 원래 중소형주가 여러분 이렇게 유동성 조정받으면 충격을 더 많이 받는 법이에요. 근데 의아하죠? 제가 2018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QT가 있었고요. 양적 긴축이 있었고 이 당시에 아시다시피 미 국채 금리가 3%를 넘어갔어요. 지금 제가 왜 3%를 얘기하냐면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미국의 중립금리가 2.4%로 낮아졌죠. 2.4%가 미국의 중립금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을 훼손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돈값 이자입니다. 이게 이제 2.4%가 목표 중립금리인데 지금 현재 미 국채 금리가 2.8까지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이 한 2.5 정도까지 2.4, 2.5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내년은 금리 인상을 안 해야 맞는 거예요. 내년에도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중립금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건 진짜 긴축이 돼버려요. 긴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돈을 빼는 게 긴축이 아니라 성장률을 훼손한단 말이에요. 성장률을 훼손하면서까지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사실 막 3% 지금 어제 2.88이고 2.86 마감인 거 그래서 3% 금방 넘어갈 거예요. 저의 예상은 미국 채금리가 3% 이상의 숫자를 보면은 한번 발작을 단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거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소형주, 중소형주가 이렇게 강하다? 아니, 유동성에 소형주, 중소형주가 더 취약한 거 아닌가? 맞는데, 요 비슷한 현상이 2018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15년도에 3%가 한번 넘어갔어요. 요게 이제 한 요쯤 될 거예요. 이게 또 안 된다. 한 여기 정도에 요 시점 정도에서 한번 넘어갔는데, 그 이전에 소형주 주가 움직임이 애초에 괜찮았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장이 약했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 계속해서 긴축 얘기 나오고, 그 당시 뭐 무역 분쟁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2017년도까지 바이오주로 막 올라가가지고 코스닥 난리 났었거든요. 난리 법석 떨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상반기까지 좀 분위기가 이어지는 코스닥 개별주 장세가 유지되다가 3% 넘어가니까 어때요? 빠르게 같이 다 무너지죠. 요 밑에가 소형주입니다. 요 밑에 소형주입니다. 같이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어때요? 당분간 시장이 뭔가 확 좋아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소형주가 더 반등 잘했어요. 여기도. 그죠? 대형주 옆으로 가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이 바닥에서 거덕거릴 때 또 소형주가 먼저 올라오죠.
요 양상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 지금 현 시점도 이런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특히 5월 FMC와 6월 FMC 요 사이 즈음에서 5월이든 6월이든 하여튼 여기서 긴축발 유동성 우려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피크아웃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기가 바로 살아나지 못하는 가능성이 지금 높은 구조예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지금 기업 이익 전망 자체가 만약에 이번 실적 시즌에 하향된다면 미국 시장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낫겠지만 많이 못 올라가요. 거기에다 중국도 지금 경기 불안정하죠. 물론 긴축 포지션 좀 만들어지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뭔가 대형주들 혹은 큰 시장이 좋아지고 하는 건 좀 올 하반기도 약간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같이 좋아질 때 강한 이런 경기주, 대형주 이런 쪽은 좀 제한적이고 세상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린 좋아, 여전히 우린 좋아 할 수 있는, 아니 뭐 경기 상관 있어?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이 수요가 단단해 하는 그런 산업들, 그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이 견고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도 중소형주지만 어떤 특정 산업 섹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분석을 좀 열심히 잘 해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뭐 5분밖에 안 남았지만 종목 업종 섹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면, 당분간은 그래요. 당분간은. 그리고 당분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흐름을 좀 크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현대중공업으로 보지 않고 현대미포조선으로 봅니다. 현대중공업이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그리고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하고 다 더블 카운팅 되고 막 옥상옥 구조고 해서 저는 그런 주식을 좀 안 좋아해서 현대미포조선을 저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이 이번에 83,000원 넘어간 거, 이건 진짜 멋있게 넘어간 거거든요. 이 그림은 지수와 무관하게 이거는 공략 구조예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주가 움직임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NG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은 좀 내려가겠지만 이 LNG의 산업 구조 자체가 강화가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 송유관으로 러시아 쪽에서 사용하던 LNG를 미국에서 사서 써야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어 날라야 되죠. 그죠? 혹은 뭐 해저 파이프, 그래서 이제 배관업체나 이런 쪽도 주가 움직임이 좋죠. 이런 쪽들, 뭐 예를 들어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건 좀 더 가겠네. 예, 이건 중국 경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LNG 쪽은 쉽게 안 무너지겠다. 좀 더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쪽을 트레이딩, 그러니까 모멘텀인 거죠. 이런 것들은 시황보다 강한 거를 지금 공략을 여전히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LG 이노텍의 대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LG 이노텍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과 테슬라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형주군인데, LG 이노텍이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 움직이면 조선기자재, 그리고 지금 LNG 파이프 관련한 이런 배관업체들, 강관업체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고, 저는 LG 이노텍 뭐 한 30만 원 정도만 지킨다면 주도주 레벨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보시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메라 관련 섹터들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그죠? 기판 이쪽 계속 이노텍 기반해가지고 계속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쪽을 특화시키는 거예요. 시장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저점은 물론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지만 그 저점을 찍는다고 해서 막 되게 드라마틱한 상승은 하반기에 과연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액티브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보다 좋은 산업, 좋은 종목군으로 결국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만 종목군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종식이 되면은 그 피크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의 마진은 유지가 될 텐데, 그건 결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피크아웃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보시되, 조금은 일단 더 시세가 지구력을 받고 있다.
여전히 비료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시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런 거는 단기 라인들, 예를 들면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염화칼륨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추세 라인을 잡는 거죠. 뭔가 기준 라인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을 한 이 정도 고점 잡고 보다가 올라가면 챙기거나 아니면 요거 깨지면 챙기거나 이런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의 관리 대응 방법이니까 그쪽으로 그냥 플레이 계속 유지하시고. 그리고 반도체 오늘 관련 종목군들이 되게 뜬금없이 올라왔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체로 PER이 한 10배 내외예요. 근데 시장 PER이 10배이기 때문에 많이 싸진 않아요. 예, 근데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실적이나 이거 워낙 부진하다가 오늘 한방 대차게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요즘 종목들의 기술적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거래량 팡 붙여놓으면 여기 바로 안 죽어요. 예, 바로 안 죽고 이렇게 있다가 한두 방 정도 더 나오는데 그 정도 아니겠느냐. 예, 반도체가 지금 갑자기 크게 갈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 이해하고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은 LNF가 테슬라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그거 정도만 좀 특화될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증자가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소재는 지금 시세 왜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주의하세요. 그런 정도의 포커스 맞추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외에는 별 재미 없으니까 좀 시간 여유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앞쪽에 말씀드렸던 지수와 지금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반등은 시황 전략상으로는 좀 보수적인 현금 확대를 해놓는 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황이다. 여전히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 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